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이름 안중근 의사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중근은 일제 간섭으로 우리나라가 어렵게 되자 계몽운동으로 나라의 힘을 키우는 데 앞장섰습니다. 선생님이었어요. 계몽운동이란 것은 민족의 힘과 실력을 양성해서 나라의 힘을 길러 국민을 깨우치려 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안중근은 원래 선생님이었어요. 하지만 고종이 강제로 퇴위된 뒤 안중근은 국내 계몽운동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망명을 선택합니다. 망명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까닭으로 이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을 망명이라고 하죠. 안중근은 북간도를 거쳐 연해주, 즉 중국에 도착해 한인마을을 다니면서 계몽운동을 계속했고요. 의병도 조직해서 국내 진입작전을 펼쳤습니다. 안중근은 특히 우리나라를 빼앗는 데 앞장선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누구였죠? 네, 일제가 조선을 대한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보낸 외교관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마침 이토 히로부미가 만주, 즉 중국의 도시인 만주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안중근은 하얼빈역에서 그를 저격합니다. 자, 밑에 사진이 보입니다. 자, 이것은 기록화예요. 실제 장면은 아니고요. 그 사건을 토대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장면입니다. 안중근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돼서 러시아 측의 조사를 받은 후 일본 측에 넘겨져 리순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 과정에서 안중근은 일제가 우리나라에 했던 만행과 자신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서 지키고자 한 평화에 대한 생각을 여러 나라에 알렸습니다. 자, 오른쪽에 탐구활동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요? 했더니 안중근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이토를 죽인 것은 그가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자이기 때문에 의병 참모총장 중장 자격으로 한 일이다. 즉 상대국 전쟁을 하고 있는 상대국 군인으로서 상대편의 수장을 죽이려고 한 일이다. 결코 일개 자객이 저지른 일이 아니란 말이다. 내 희망은 일본 왕의 뜻과 같이 동양의 평화를 실현하고 나아가 5대양 6대주에까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토 히로부미의 죄목 15개를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가해한 까닭을 묻기에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첫째, 한국의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요. 둘째, 한국 황제를 폐위시킨 죄요. 셋째, 5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요. 넷째,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요. 다섯째, 정권을 강제로 뺏은 죄요. 그리고 14번째,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요.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하죠. 그래서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는 대한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이토 히로부미를 한 명의 군인으로서 처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안중근을 구하려고 노력했으나 일제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도록 했어요. 안중근은 사형 선고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리순 감옥에서 사형을 당해 리순 감옥의 죄수모역에 묻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순 감옥의 죄수모역에 묻혔다고 하지만 안중근을 처형시킨 뒤 그 묘역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 유해라는 건 시체죠. 처형당한 죄수의 시체는 가족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원래의 법입니다. 하지만 안중근의 시체를 찾을 수 없도록 묘역에 표시도 하지 않고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유해는 찾지 못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안중근은 혼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었어요.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가 만주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뜻을 같이 하는 우덕순, 유동하, 조도선, 밑에 사진에 나옵니다. 과 함께 의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안중근은 기차를 타고 온 이토 히로부미가 2개의 정차역에서 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채가구역이라는 역은 우덕순과 조도선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하얼빈역은 자신이 맡았죠. 둘 중에 한 곳에라도 내리면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저격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를 태운 기차가 채가구역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하얼빈역에 도착합니다. 하얼빈엔 누가 있었죠? 바로 안중근이 기다리고 있었죠. 안중근은 그 계획을 실행한 후 체포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하는 도중에 우덕순, 유동하, 조도선도 체포되어 안중근과 같이 재판을 받게 되자 재회 동포였던 최재형은 이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안중근은 사형을, 다른 사람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저격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중근, 일본의 외교관을 죽인 테러리스트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테러리스트 아니야? 암살자니까?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일본과 일제와 대한제국 독립군들은 서로 전쟁을 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즉 전쟁 중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휘관을 죽이는 것을 테러라고 하지 않죠. 그것은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안중근이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이토를 죽인 것은 그가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자이기 때문에 의병 참모 중장, 즉 의병, 대한제국 독립군의 의병 참모 중장, 즉 군인의 한 계급이죠.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상대국 지휘관을 죽인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안중근 의사는 한 나라의 군인으로서 자기 나라를 침략한 다른 나라의 지휘관을 정당한 방법으로 죽인 거라고 이해하는 편이 오히려 타당하다는 것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